레나 말릭 박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비뇨기과 의사예요. 무려 3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성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골반외과 자격증을 따시기도 했죠. 그분이 남성의 성건강에 대해서 진료하면서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은 역시나 전립선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깬다거나 아니면은 좀 전부 다 성욕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남성분들이 많은 거죠. 특히나 사정을 안 하면 전립선에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자위든 성행위든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자위를 지나치게 하면은 좀 성기능이나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위를 안 하고 속칭 금따를 오랫동안 하면은 남성 호르몬에 너무 좋고 전립선 성기능이 너무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나 말릭 박사님이 몇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로울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자위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발기부전, 조루, 지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영상 정리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자위를 그래서 하는 게 좋은 거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딱 말씀드리면요, 너무 자주 해도 안 좋고 너무 안 해도 안 좋다, 뻔한 대답이긴 하죠. 근데 일단 금따라면 좋다, 자위 안 하면 좋다, 이거는 확실히 전립선 건강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노팹이라고 미국에서 한참 자위를 하지 말자는 운동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위를 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정액이 고여있게 되면은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춘기 때 몽정 같은 걸 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아는 거죠. 이게 자위를 안 하고 오랫동안 정액이 고여 있으면은 전립선 건강과 몸에 안 좋은 걸 아니까 자연적으로 빼내려고 하는 게 이 몽정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다. 근데 그렇다고 자위를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러면 또 안 좋겠죠. 우리가 자위를 하고 나면은 프로락틴이라는 성분이 올라와요. 이 프로락틴은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현자타임이라는 게 오는 게 이 프로락틴 수치가 급증을 해서 오는 건데요. 만약에 사정을 너무 자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락틴 수치가 급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억제되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사정을 하거나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가끔씩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요. 근데 요거 말고도 레나 말릭 박사님이 말하는 자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위를 하면 조루가 됩니다, 지루가 됩니다, 이런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민망한 주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세 가지 특히 좋지 않은 자위 습관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외상성 자위 증후군을 부르는 습관들이 있대요. 뭐냐면 특히 유아기 때 많이 한다는데, 바닥에다가 성기를 비비면서 자위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책상 모서리나 이런 데다가 성기를 비비면서 자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요거가 실제로 커뮤니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너무 센 자극이 성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행위에서는 자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체중이 못해도 60kg에서 많으면 80kg가 될 텐데, 바닥에다가 부비족된다는 거는 그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서는 그만큼 큰 압력을 넣는 건데, 일반적인 성생활, 성행위에서 이 정도로 큰 압력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루가 되거나 아니면 자극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발기부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슬픈 상황까지 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슬픈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자위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손을 사용해서 너무 세게 자극을 주는 것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겠죠. 상대방이랑 할 때에는 질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손의 압력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덜 발기된 채로 자위를 하면은 성기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해요. 사실 덜 발기된 채로 자위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강직도가 애매할 때 자위하는 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의 힘이 가해지면은 성기 조직 내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대요, 해면체에. 근데 이런 손상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성기 안에 해면체에 흉터 조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좀 성기가 휘어진다거나 형태의 왜곡과 변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강직도가 최대치를 찍었을 때 성행위를 하든 자위를 하든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자위 습관들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건강한 성생활, 성기능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몸이 건강해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심폐지구력이나 혈관 건강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이 발기라는 것도 혈류를 따라 가지고서는 발기가 이루어지고 안 되는 거고, 뭐 전립선이라는 것도 우리의 남성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건강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과 비만 습관을 없애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살을 빼고 건강하게 습관을 바꾼 제일 큰 방법 첫 번째가 간헐적 단식이었고, 두 번째가 저탄고지 식단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저탄고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탄고지와 단식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먹는다든지 해서 포만감도 끌어일으키고 공복 시간도 늘리는 방법들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올리브오일을 어떤 걸 고르면 되는지, 왜냐면 이게 사기치는 오일도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상 또 클릭해 보시고요. 제가 나이가 36살인데 비슷한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50대까지 되시는 남성분들이 얼마나 남성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모아가지고서는 이 채널에다가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되게 공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